천천히 할게. 이거는 나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가와 나의 주제문을 평가하래. 자, 여기서 봐봐. 가와 나의 주제문을 평가하래. 비판적으로. 가와 나의 결론들이 지금 나와야 돼. 그지? 항상 이런 걸 쓸 때 지금 변인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자료 해석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일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힌트가 뭐야? 이 조사 결과도 철저히 가와 나와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가와 나의 결론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응? 앞에서 많이 했지? 그러면은 가와 나의 결론을 봐봐. 아까 공감은 보편감정이고, 그지? 해피바이러스라 그러고. 나는, 공감은 편협한 감정이고, 특수감정이고, 안 좋은, 폭력도 촉발하고, 안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그지? 필요에 따라서. 그 측면에서 예를 들여다보면은, 자, 봐봐. 공감 대상에 따른 공감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가 있대. 그럼 봐봐. 지지정당, 낮고 높음. 다른 정당, 낮고 높음. 장애인, 스트레스. 지금 여기서 딱 보면 벌써 어떤 논리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펜이 망가져서. 이게 한 묶음으로 돼서 얘하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얘가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겠고. 그 힌트는 뭐야? 아까 온전한 친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기랑 친서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감정 몰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은 볼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거 그대로 여기 볼까? 시간을 얘기할게. 선택적 공감 어디를 기준점으로 판단 준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안 그래? 이게 일관돼야 돼.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가 뭐냐면은 A한테는 가에는 A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나에는 B라는 기준, 이렇게 기준점이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중심이.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은 지지 정당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공감의 정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 그지? 파란 거 둘 보면 나오지. 근데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 그지? 이게 무슨 뜻일까? 항상 뭐라 그랬어? 자료 해석은 짧게, 해석된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어. 제 해석이. 주제 개념에 맞춰서. 그지? 여기서는 뭐랑 맞춰서? 가와 나랑 맞춰서 논지에 연결해야 돼. 통합을. 이런 결과가 나오지. 두 번째는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들은 이동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아. 높은 사람들은 낮대.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차별하지 않고 보편감정, 공감의 보편감정 능력이 큰 사람들은 장애인이고 뭐고 차별 안 한다는 거야. 그치? 선택적 공감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는다는 사람이잖아. 내 집단, 내 집단 편애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돼. 뭐야? 그 다음에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대. 아까 있지. 온전한 친교.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낮대. 왜? 스위치를 꺼버리잖아. 아까. 그지? 이럴 때 또 하나는 글쓸거리를 보면 심지어는 다해서도 스위치 끈다 이런 내용을 끌고 와서 써도 돼. 알겠지? 이해돼? 그것도 논리가 되잖아. 어? 좋은 방법이야. 그것도. 총동원하라 그래서 제시문 내용들을 망라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볼까? 자, 자료 해석하고 결과. 해석은 짧게 들어간다 그랬죠. 자, 봐봐. 아까 썼어 이거. 나에서 선택적 공감은
특정 대상과만 감정이입하는 편향된 감정으로 과몰입과 자기 희생 강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높인다고 돼 있지. 아까 운전하시기. 라에 따를 때 그러면 뭐라 그래? 선택적 공감은 편향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주장은 결과가 다르지. 그게 포인트야. 그지? 여기서 보면은 통념. 자, 이제 근거를 써야지. 선택적 공감 경향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통합을 시키라 그랬지. 즉 감정이 편향적인 사람들은 풀어내란 말이야. 우리를 너와 나로 분리하면서 감정을 나누려는 탓에 지지정당에는 쉽게 공감하지만 내 집 다른 정당에는 공감하려 들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아까 도덕 판단, 보편 능력이 떨어진다. 아까 도덕 감정하고 알겠지, 그지? 하지만 선택적 공감 경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다는 결과는 공감 선호에 지나친 과몰입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높인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아까 다를 끌어왔어. 오히려 다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지, 그지? 자신과의 동일시, 일처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편가르기로 혐오 배척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잖아. 그치?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 있잖아. 다 끌고 오라 그랬어. 의외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됐죠? 여기서 지금 문제를 다시 돌아가면은 자료 해석은 되게 쉬워요. 내용도 심플하고. 라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서 가와 나의 주제문을 평가하니까 지금 중요한 건 방점은 가와 나의 주제문 평가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봤을 때 가와 나의 이 어느 특정 부분이 연결되는지 전체가 연결되는지 보는데 큰 핵심은 뭐냐면은 선택적 공감하고 일치불일치 가는데 스트레스하고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지? 또 왜 그런 논리를 파? 천자인데 지금 제시문 두 개를 지금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단락이 많아야 세 개잖아. 그지? 앞에 조사 결과, 이거 조사 결과 이런 거 막 400자, 500자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중요한 건 후반부라고. 나와 다를 지금 그러면 400자씩을 써야 돼. 논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 동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부터 먼저 다 따져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지? 중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볼까? 가에서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지신이 아니라 자신이야.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이득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에 따를 때 이것은 공감은 지금 글이 어떤 논리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잘 보란 말이야. 인간의 보편 감정의 표출로서의 선택적 감정을 멀리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이것이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주장과 차이 난다.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들, 즉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나와 타자를 가려서 선택적으로 공감하려 들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쉽게 마음을 연다. 됐죠? 하지만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알 수 있듯 보편 공감은 정신적, 육체적 이득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낮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보면은 바깥에서 온갖 선행 다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마누라 두드러 패고 이런 사람들 나 주변에 있더라고. 그지? 애들 학대하고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소재로 나올 법한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들 있더라고. 이중적인 게. 그게 이런 거야. 그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고 막 이러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들떨어진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 사회화가 덜 된 인간들이라 그랬어. 사회화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친구들, 학교, 직장, 가족 딱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학교에서 군대에서 이런 거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교실 청소시키면 해야 되고 그지? 친구들한테
같이 우정도, 또 뭐 무슨 뭐 인내심도, 뭐 모든 그런 보편 감정, 보편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사회 화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이코패스라는 애들은 그런 타고난 것도 유전인자도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가장 큰 거는 대충 보면 개인적인 유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더라고 보니까. 설령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미국의 뭐 박사가 사이코패스를 연구를 하는데 어느 집 유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해 봤더니 뜻밖에도 자기 집안의 가계도야. 거기에서 살인자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교수고 굉장히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그분이 내린 결론이 되게 유명한 거야. 아, 아까 공감의 스위치 뭐 여러 가지 공감도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도 학습되는 거구나. 올바른 암만 나쁜 토양으로 태어났어도 나쁜 인자로 태어났어도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은 학습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 가게도 되게 유명한 내용이야 책에서 보니. 그래서 책까지 쓰고 막 그랬는데 참 맞는 것 같아. 어? 맞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그런 거야. 딱 보면은 선생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자꾸 얘기할게. 옛날에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있잖아. 보면 애들은 공부만 해. 부모가 다 학원 가서 다 결정하고 그래. 그리고 보잖아. 그러면은 너무 웃겨.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랑 보면 엄마랑 판박이야. 어? 보면은 똑같아. 하는 짓거리랑 보면은. 어? 그래 너무 웃긴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아이들은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애들이 그걸 따라하면은 그지? 바깥에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거야, 그게.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 지금 와서 겪어보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회적인 학습된 게 되게 크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 그런 거를 사회화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거야, 그냥. 왜냐면 이상하니까 안 붙여주거든, 지가 스스로. 위축되고 그러니까. 위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무력이든 정서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을 골라서 도발을 하는 거란 말이야. 힘이 세고 그러면 터지잖아, 그지? 어? 옛날에 정남규고 뭐 이런 애들 사이코패스도 힘 있는 남자한테 줘 맞았잖아, 그지? 어? 꼼짝 못하잖아. 그런 아주 비열한 놈들이지. 근원을 따져보면. 그래서 심리학 이런 데서 그런 걸 다 연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감정 가지고 또 디테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책들도 막 나오고. 다음번에 하겠지. 저거 나왔잖아. 그 철로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 슈퍼스타들 있잖아. 그 용감불사막 행동하는 거. 그것도 그 내용 뭐 직감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직감으로 움직이고 이성이 아니라 직감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는 학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학습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거 되게 얼핏 모순인 것 같지만 운동을 봐봐, 여러분들. 야구 선수를 티베팅을 얼마나 많이 하니, 그지? 그러니까 야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게임이. 경우의 수를 보면은. 왜? 투수는 변하고 여러 가지 직구, 속도, 이걸로 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빠르니까 눈 깜짝할 사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 순간적으로 던졌을 때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쳐야 되거든. 그럼 얼마나 많은 관성적 연습을 했겠냐고, 그치? 그게 슈퍼스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탁. 그렇게 해도 야구는 3할이 되면 아주 잘 치는 거잖아, 그지?
7번을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경기를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인생을 철학이 나오고 막 그래. 요기베리라는 사람은 9회 말 투아웃까지 막 지었던 걸 나중에 홈런으로 뒤집었는데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시험 가서 떨어지면 어떡해. 무슨 걱정을 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가봐야 알아. 끝까지. 그 자체는 모르는 거야. 뚜껑을 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접어두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레 그냥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실패를 해도 명분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딛고 일어선단 말이야. 매번 실패만 하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학습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알지, 그지? 그런 애들은 직장도 그냥 몇 개월 다니다 그만도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러다 나이 먹고 나 어떻게 이거고, 그지? 걔네들이 갈 데가 뭐야? 나이 들어서 편의점 알바하고 그럼 얼마나 그 비참한데 이거 택배 날르고 뭐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을 비아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얘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나처럼 선택적 공감 경향이 낮은 사람들은 타고난 연민이나 동정심이 남다른데 특히 여성처럼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심한 스트레스 고통한다. 아까 나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온전한 친경이 있었잖아. 경직된 친화성. 그게 그 얘기란 말이야. 그지? 지금 공감과 스트레스가 단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포인트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은 다 어디서 한다? 지문에서 끌어와야 돼. 지문에서 해석을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지문을 광폭적으로 보라 그랬어. 문제 있는 지문도 다 뜯어보고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글 쓰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다 그랬어. 거기서 무슨 좋은 글이 나오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쓰라 그랬어. 한 반을 녹아서. 그래서 아까 첫 번에 가서 언어서부터 다 수집을 하고 논지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 어떤 발문의 모름에 보면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틀이. 이거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 이것만 제대로 되면 지문 안에서 그 다음에 논 거를 찾아야 되는데 논 거 찾는 건 쉽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저기도. 이게 안 되니까 정신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따다가 막 쓰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논술은 글쓰기 이전에 시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문제를 보고 출제자가 다 의도를 가지고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필연적으로 보면은 비교하라, 견주다,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주제 토픽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성을 예를 들면 어떤 걸 A를 얘기하면 B를 얘기하게 돼 있잖아. 그렇게 시험 만들었단 말이야. 구도를. 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담론들 형이 물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야. 항상 그 생각만 하면 돼. 달걀 이성이 먼저냐 예를 들면 감성이 먼저냐 이기심이 먼저냐 이타심이냐 우선하냐 뭐 이런 건데 답은 뭐야? 없다야. 그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은 없다는 거는 없다는 게 부정적인 없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답은 없다는 건 답은 둘일 수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네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되면 그거 보겠다는 거야. 그걸 사고력이라고 본다는 거야. 대표적인 책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 그랬잖아. 그치? 정의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도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 판단에 대한 거. 결과적으로 동기주의 가지고 뭐 트롤리 딜레마 무슨 구명정 보트 뭐 거기서 뭐 얘기 뭐 막 나오구나. 그 답이 어디 있어? 계속 네 판단의 근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책은 결론이 없어. 결론이 없다는 거는 찜찜한 거지. 나름 많은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과연 what is justice? 정의가 뭐냐? 개인을 위한 거냐? 개인주의 공동체를 위한 거냐? 둘 다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처한 상황, 시대적인 어떤 요구,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이 정치적이고 그런 게 어려운 거야. 딜레마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 딜레마의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가장 가까운 게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하는 거. 지금 막 무인 자율주행차가 1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지금. 뉴 트롤리 딜레마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양당 간에 이제 이 기계가 자율주행차 이놈이 주인을 배반할 거냐, 아니면 주인을 따를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간 거야.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충분히 숙고하고 사회적 여건 이런 걸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아, 봤더니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점 효율성이 더 크다. 그래서 용인하라. 옛날에 자동차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야. 이런 걸 갖고 논술 저번에 어디서 나왔었지, 그지? 그 뭐였었더라, 그거? 그 거의 비슷한 부름들이야. 그 뭐였더라? 어?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여튼 있어. 나중에 우리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응? 다 그런 물음들이야. 그런 물음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은 핵심은 다면사고 논술인데 다면사고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근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일관되고 충실하고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그런 것들. 그거를 머릿속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철저히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생각을 확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치? 오늘 끝으로 자료 해석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 첫 세 가지 나고 판단의 준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관돼.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얘가 항상 물음을 따르란 말이야. 해석된 결과를 뭐 가와 나 또는 나와 맞춰서 뭐 비교하라 평가하라 있다고 나오죠. 둘을 일치시켜야 돼. 그러면 가와 나 제시문의 논점 확정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결론의 확정이. 그러고선 견적 그 방향에서 얘를 들여다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자료를 숫자 나열하고 크고 굵게 조망하라 그랬어. 판단 중에 따라. 뭐 숫자 나열하고 있다고 할 겨를도 없어. 그냥. 어? 그러고 쓰지 말란 말이야. 그냥 햇소리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된 결과, 재해석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주제 개념에 맞춰서, 발문 물음에 맞춰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때로는 글을 쓸 때, 답안을 쓸 때 논증할 게 어리가 많고 그러면 이 해석 자체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빼도 된단 말이야. 여기서 좀 나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해석하란 말은 아니잖아. 결과만 끝내주면 된단 말이야. 끝내면은. 알겠어? 이걸 가지고 아싸 그러고 그냥 자료 해석하면 해석이라고 해서 막 숫자 막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 돼. 알겠지? 그지? 중요한 게 뒤에 있잖아. 해석된 결과. 그리고 얘를 어떻게 그룹핑할 건지를 잘 봐야 되지. 이거는 글자를 내가 얼마만큼 논증을 끌고 갈 것이고 가와나 이런 걸 다 재보란 말이야. 단락을 어떻게 구성하고 쓸 때 봐봐. 단락을 내가 보니까 세 단락으로 구성을 해야 돼. 조사 결과는 만약에 내가 그냥 가와나에 노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앞에 빼. 그럼 두 단락으로 갈 수도 있어. 500자씩으로. 앞에 짧게 설명을 하고 해석된 결과를 밀어넣을 수도 있어. 그럼 세 단락으로 갈 수도 있어. 이랬을 때 앞에 조사 결과는 적어도 150자, 200자 안으로 끝낸다. 설정을 해. 첫 단락.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400자. 이거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400자를 논증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보통 50에서 70자가 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벌써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치? 이럴 때는 논증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친절하게 얘를 갖다가 아까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고 선택적 공감 얘를 보니까 다 건드리게 되면 그냥 쓰지 말래도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 그지? 얘네들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 정도 나올 만하니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야. 인문이든 저거 자료에서 뭐든 한번 상식적으로 천자의 답을 쓴다 그러면 천자의 알토란 같은 엑기스만 쓰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뻘짓해가지고 천자 안에 300자가 써도 불필요한 진술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친절한 금자씨가 막 나와. 응?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되게 싫어한다. 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왜 또 설명하냐 이거야. 너무너무 싫어한다. 거기에 300자를 뺏겨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중요한 300자가 빠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빈약한 거야. 알겠어? 그게 절대 쓰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뭔가 개인기 뭐 애들이 이상한 거 보여주지 말라니까. 가장 보편적인 걸 쓰란 말이야. 가장 보편적인.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대학이 어디냔 말이야. 지금 최상위 대학인데 그 교수들 수준이 있는데 그지? 보면 딱 보는데 쓸데없는 거 설명해가지고 그냥 쓸 게 없으니까 막 쓰는 거야. 그냥 지문에서 쓰더라도 핵심만 쓰고 해설 부분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고 모르고 해설 대체적으로 해설이 어려워요. 쉬운 것도 예시 같은 건 쉽지만은 막 그 지가 막 그냥 그 언어적 유희에 빠져가지고 막 쓴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 막 빗대어서 설명하고 막 아까 봤잖아. 그냥 무슨 사회주의 것도 그거 이해가 되냐고 그게. 응? 선생님 딱 보면 많은 걸 딴 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내가 그거 하면서 욕 나왔다고 이걸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이 녀석들아 내가. 응? 다 빼란 말이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쓰면 된단 말이야. 주제기에 맞춰서. 근데 그걸 따와가지고 또 구구절절히 이해가 안 되면 쓰지 마. 이해가 안 되면 실수가 나와. 실수가. 어? 구체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이상한 또 지식 떠올려가지고 또 쓰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지? 안 좋은 행위야. 안 좋은 행위. 모든 근거는 아까 다시 또 얘기해줄게. 저번 시간에 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줄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노력을. 재심은 모든 것.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 재심은 다시 들여다보고 심호흡하고 널찍이 떨어져서도 보고 코박고 보지 말고 심호흡하면서도 보고 전체를 궁금. 다른 재심을 하고 기웃거리면서도 맞춰보고 그냥 재심문에 코박고 있지 말란 말이야.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그러고선 보란 말이야. 그러고선 응? 그게 시험인 거고. 그 좋은 힌트를 다 줬는데 그걸 못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 코바쿠 쓰니까 자꾸 도식화돼서 쓴단 말이야. 그럼 편하거든. 그럼 안 맞아. 논리 안 맞으면 다 깨지는 거야. 어? 논자 비탈, 논리의 비약, 논리의 결여. 이거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알겠어? 어? 그걸 피해야지 일단은 다. 그치? 알겠죠? 모든 거는 여러분